자, 이번 주 목요일장 투자 알고리즘 출발해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개막된 가운데 어떤 섹터와 종목에 집중을 해볼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기대감 그리고 실적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강한 가운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2차 전지고 실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다르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 2차 전지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펀더멘탈보단 심리 많은 분들께서 실적은 아직이다라고 말씀 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 너무 잘 가잖아요. 네. 오늘 GM에서도 LG엔솔과 함께 LFP 배터리 합작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또 미국에서 흑연 리튬 배터리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LG엔솔 호재죠? 네, 분명히 호재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양극재 섹터 내에서 혹은 이제 우리나라가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시장 내에서 조금 밀리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발 침공은 더욱더 거세질 시장이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좋은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어내던가 아니면은 중국의 파이를 뺏어갈 수 있는 LF 배터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쪽에서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최근 소재 업체 중에서는 LNF가 또 LFP에 대한 공식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결국은 이제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또 부진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영향력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 발표를 한 코스모 신소재뿐만이 아니라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대부분 다 2분기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나마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발표되고 있는 배터리 쪽 탄산 리튬 가격이 바닥권에서 거의 한 15%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결국은 이제 앞으로 배터리 업황에 대한 부분이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리튬 가격이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거 추세적인 상승이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딱 그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일별 추세를 보면은 더욱더 상승폭이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조금 더 모멘텀이 실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기적으로 그러면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전기차 캐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LFP 배터리는 언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단은 제한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제한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LG엔솔이 사실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혹시 어느 정도 여력이 더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떠한 기업에 대한 목표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크게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 아닌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마디 저항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40만 원 선까지에 대한 흐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한번 좀 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LG엔솔 외에도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국판 IRA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IRA가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성 뉴스도 있었긴 했는데 결국은 정부가 배터리와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단행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건 같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면 LG엔솔 이외에도 좀 2차 전지 전반적인 그룹 액션 기대해도 좋을까요? 우선 배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양극재 관련 기업 쪽에서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지금 사실 저는 이제 LNF와 포스코 퓨처엠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흑연과 관련된 이벤트 이에 따른 음극재 쪽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전사 실적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양극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로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결국은 이제 LFP 소재를 조금 더 먼저 공식화하게 된 LNF가 그나마 이제 삼원제 양극재 쪽에서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의 소재 업체 중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그나마 이제 그렇죠. 실리콘 응급제 첨가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모델량 증가라든지 탑재량 증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LFP가 시작이 대세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삼원계 그 NCM 배터리 위주로 좀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LFP 사업 비중이 좀 많은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사실 LFP 배터리 비중이 높은 기업이 뭐 전무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 모멘텀이 나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NF 네. 그리고 GM과의 협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개의 기업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의 네. 선두권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LG엔솔과 LNF 혹시 오늘 이 급등세에 올라타는 흐름은 조금은 급한가요?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또 질문이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리튬 가격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부분 쪽에서의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이고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함부로 예단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을 그래요? 하고 있고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가격적 부담이 있고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2차 전지 정리해보고 원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라늄 가격도 리튬처럼 또 바닥에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찾아온다. 하반기는 뭐 원전에 꽉 잡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 원전 쪽의 모멘텀은 다시 불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전부터 기저발전에 대한 용량 증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우라늄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더 먼저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3분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4분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 쪽에서 들려오게 될 SMR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러한 SMR과 혹은 시공 쪽에서 좀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뭐 최대의 관심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고 있고요. 그 외에 원전 사업에 대한 확대가 다시 나타나게 됐을 때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관심권에 들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주도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될까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근데 사실 네. 원전은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업군에서 조금 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은 무조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원전 사업만 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발전소에 뭐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기업들은 사실 지금 당장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발전소 전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적이 단기적으로 먼저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지금 오늘 상한가에 장중 도달을 했었던 S&T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배열에스 보일러라든지 이러한 다른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은 S&T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BHI 같은 기업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 쪽과 함께 다른 발전 쪽에서 뭐 발전 주기기뿐만이 아니라 뭐 가스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도 네. 오히려 다른 원전 쪽의 모멘텀만 목을 메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원전 그 원툴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보는 게 맞다. S&T 에너지랑 BHI 저희 체크해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사실 신고가 터치하고서 지금 조정이라기보단 횡보잖아요. 그렇죠. 매력 있거든요. 접근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조방 원전 전력기기까지 해서 4개의 섹터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7월 들어서 다른 기업들의 순환매와 함께 약간 쉬어가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히 얘기할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실적 발표가 될 때 주가만큼 정말 실적이 올라올 것이냐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감들이 유효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3개월 뒤의 실적보다는 당장의 기대감에 주가는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한 원전주들 뭐 충분히 매수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사실 뭐 체코 원전이라는 그 모멘텀을 딱 하나 봤을 때 늘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우진엔텍이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크게 받은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가격적 메리트만 보고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S&T나 BHI 쪽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낙폭과대주들은 낙폭과대주들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매매를 하기가 조금 더 편리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 조정을 겪고 있을 때 굳이 매수할 필요 없고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일 때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오히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은 내가 이걸 언제 사야 되느냐 걱정을 하게 되지만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터질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금도 사실은 쉬어가는 구간인데 굳이 이 기업들에 대한 매수 전략을 뭐 단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원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뉴스 플로우가 형성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의 베타가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이 기업들이 해당 시점에서는 더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거래량이 터지며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하셨고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조금 더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실적적으로도 하방이 단단한 종목들을 보자. 원전은 긍정적인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반도체로 넘어가 보시죠.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외국인 순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반도체 투톱 진짜 흐름 잡기 어려워요. 언제는 삼성전자가 잘 가고 언제는 하이닉스가 잘 가고 그 출연자분들의 뷰도 되게 휙휙 바뀌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되게 중심 잡기 어려워하시거든요. 하이닉스에 대한 시선은요. 여전히 좀 30만 원 달성하기는 시기가 좀 길다, 좀 멀리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개장 처음부터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것들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밀리게 된 가장 큰 요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골드만삭스의 외국인 리포트 때문이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내년도에 HBM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혹은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올해 2분기, 3분기와 같은 GP 마진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는 이번 실적에서 좋게 나왔어라는 걸 가지고 그때 우려감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3분기, 4분기에 우리 건재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 요인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결국은 이제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레거시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 늘어나면서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성수기 시기다라는 점이고 AI 캐파에 대한 투자는 지속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제동을 걸 만한 요소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긍정적인 요소가 뭐 30만 원이다, 35만 원이다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실적들과 전망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주가는 찬찬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고 반대로 메모리의 회복이라 하면 삼성전자 주가 회복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오늘 주가가 그래도 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7만 원까지는 올라갈 텐데 7만 원 이후로는 글쎄라고 보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요. 차장님도 혹시 7만 원을 상한선이라고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의 순매수 이것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업황에 대한 반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와 4분기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소도 섞여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전자가 7만 전자다, 8만 전자다 이러한 허들을 두는 것보다는 결국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정말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AI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HBM4의 진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뉴스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상승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4 쪽에 퀄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그럼 주가가 계속해서 세게 올라갈 것이냐? 사실은 또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업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공급 물량 증가의 저주라는 것들이 이제 공식화됐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공급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복되는 실적과 함께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과 함께 뭐 7만 원 선까지 뭐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HBM의 승인이라는 것이 8만 원, 9만 원을 가게 만들어줄 만한 동력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통과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고 오히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 일각의 시선을 좀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포트를 좀 다시 재편을 해볼까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HBM 소부장단이 너무 잘 가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HBM 소부장도 사고 싶고 말씀하신 하이닉스도 조금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비중 자체를 좀 어떻게 편성을 하는 게 가장 내 포트에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우선 뭐 아무래도 이제 중심이 되는 기업은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중을 가져가야겠죠. 왜냐면은 SK하이닉스가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타 기업들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혹은 뭐 HBM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엔비디아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추세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같이 올라온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SK하이닉스와의 주가 상관관계는 꽤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시고 SK하이닉스가 흔들릴 때는 해당 기업들도 같이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BM 쪽은 하이닉스의 주가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확실히 해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서서 메모리의 3, 4분기 회복을 기대한다면 저희가 좀 전공정 쪽도 사실 바라볼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보긴 좀 일러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을 보기에는 물론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며칠간 상대적으로 좋게 올라올 때는 사실은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힘도 상당히 있었고요. 네. 뭐 시가총액 상단 쪽에서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이 힘을 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결국은 선단공정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예 새로운 팹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는다 이런 것들도 지금은 조금은 캐펙스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전공정, 원익 IPS나 유진테크, 테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른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이닉스 밸류체인 안에서 대응을 하지만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같이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바이오고요.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큰 섹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급등을 강하게 하는데 3반은 언제나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관세 리스크가 좀 있는데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실적 모멘텀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까? 사실 저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말 잘했구나. 계속 봐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분기 평균 환율이 1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서 실적 우려감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었는데요. 이번 발표된 별도 실적,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에피스가 연결되지 않은 CDMO 쪽에 대한 순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거의 10% 가까이 초과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에 대한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실적이 잘 나왔냐? 결국은 4공장이 굉장히 빠르게 램프업이 되고 가동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5공장의 가동과 함께 약간의 실적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캐파를 빨리 수주로서 채워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6공장에 대한 신규 증설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단기 실적에 대한 하락을 메꿔줄 수 있을 만한 센티멘트까지 보유하게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한참 동안 쉬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실적과 함께 저는 굉장히 네.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시바이오로직스 모멘텀도 아직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규제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작년도에 법안 발의했었던 상원 의원이 법안 발의한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 번 정도의 또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비만 치료도 너무 네. 궁금해서 삼천당제약의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추가 슈팅이 나왔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의 그 세미글루타이드랑 같은 생물학적으로 네. 동등하다 이렇게 100%로 증명이 되면서 기대감이 커졌는데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임상시험 떼야 되고 그래도 기대감으로 일단은 끌고 갑니까? 우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정도라면은 저는 이제 뭐 비중 축소를 좀 고민해야 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제 뉴스 모멘텀이 이미 리벨서스 바이오시밀러 리벨서스에 적용한 에스페스의 동등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고 뭐 성공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 뭐 판매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중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또 다른 뭐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 뉴스 모멘텀이 있는 기업 쪽으로 네. 수급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D&D 파마텍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 종목으로 혹시 수급 이동 가능성도 있습니까? 분명히 뭐 D&D 파마텍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냥 이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주가가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업들은 에스페스라는 또 삼천당제약 그리고 BBB 셔틀이라는 또 보유를 하고 있는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의 가장 중심 키워드는 네. 플랫폼의 보유 유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사장님 마지막으로 플랫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토픽 하나만 꼽아주세요. 플랫폼 기업 중에서 탑픽이요. 사실 이제 알테오젠이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 아까 얘기했었던 ABL 바이오 같은 기업이 워낙 빅파마 쪽으로 좋은 기술 수출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같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강한데요.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하반기 기술 이전 기대감 커집니다.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한국투자증권 리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